안녕하세요. 울산 마더스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샘이라고 합니다. 추운 주말 저녁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 내주신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재미있게 보내게 해드려야 될 텐데 하는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최대한 짧고 흥미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3장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어떤 것인가 종류를 신조어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른 사진이 있어요. 네, 이 사진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 뭐 같나요? 맞아요. 아시고 계시네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 티끌 있죠? 이게 바로 지구예요. 가장 멀리서 찍은 지구 사진으로 알려져 있고, 보이저 1호가 태양계 탐사를 끝내기 전에 카메라를 살짝 돌려서 찍은 지구 사진이에요. 이 크기가 1픽셀도 안 된다고 해요. 아주 작은 크기인데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죠. 광막한 공간에 떠있는 작은 티끌 하나.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 사진을 찍은 걸 주도한 것은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이 과학자는 이 사진에 대해서 이름을 페일 블루닷,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동일한 제목의 저서를 썼고요. 거기서 이 사진을 보고 자신의 감상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이걸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는 동안 제가 몇 문장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이다. 이 지구라는 작은 무대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증오하고 정복하려고 피를 흘리고 잔혹하고 모해하고 했는지를 떠올려보라. 이 작은 점을 본다면 우리가 우주에 선택된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감상을 남겼어요. 이것은 칼 세이건의 감상인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여러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나의 시점, 나의 삶의 시점을 좀 넓혀서 나와 내 주변 환경,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 드는 감정이 지구 감정이에요. 지구 감정은 호주의 환경 철학자 글렌 알브레이트가 처음 만든 단어인데요. 지구 감정은 이 주변의 환경이나 생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감정들이 지구 감정이다. 여기에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구 감정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 동일한 제목의 저서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지구 감정들을 이름 붙였어요. 이 지구 감정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리적인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대표적인 지구 감정은 솔라스텔지어인데요. 이 솔라스텔지어를 착안하게 된 계기는, 이 사람이 호주 사람이잖아요. 근데 호주에 헌터밸리 지역이라는 호주 정부가 계획적으로 석탄 채굴을 아주 광범위하게 일으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석탄 채굴이 일어난 후에 헌터밸리 일부 지역의 사진이에요. 원래는 이 오른쪽 모서리 아래 정도의 풍경이었겠죠. 근데 석탄 채굴이 일어난 후에는 땅이 뒤엎어지면서 많은 면적의 땅이 시커먼 풍경으로 변해버렸어요. 글렌 알브레이트는 이 지역의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만감, 실망, 분노, 상실감,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분투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솔라스텔지아라는 이름을 새로이 붙였어요. 이 노스텔지아랑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착안한 건데요. 노스텔지아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솔라스텔지아는 고향의 풍경이 변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말해요. 네, 이런 솔라스텔지아로 대표되는 지구 감정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점점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따라 생태순환이 변화하고, 재난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화하고, 혹은 이주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지구 감정들, 이걸 이제 특히 기후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시사인 보고서인데 2022년도 보고서긴 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기후위기 환경 문제를 많은 사람들, 63.5%면 상당히 많은 수잖아요. 그 많은 수가 나의 문제처럼 느껴진다고 하고, 다양한 감정, 죄책감, 불안, 우울, 분노 경험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드러났어요. 이렇게 기후 감정들,
지구 감정들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다. 기후 감정, 지구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펴내면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이유가 뭘까? 이런 어떤 질문,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 소통에서 감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호주의 사회학자 리베카 헌틀리인데요. 이 사람은 기후위기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책을 쓰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은 좀 강하게 비판하긴 하는데요. 현재 기후위기의 담론이 활발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상 최악의 과학적 소통 실패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더 많은 사실 증거가 주어질수록 관심이 줄어든대요. 오히려 반격, 반발, 무관심을 마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리베카 헌틀리는 그 이유를 사실 이게 어떤 팩트만 주어지면 바뀔 수 있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의 내면, 가치관, 정체성과 같은 심도 깊은 어떤 문제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더 많은 과학책은 앞으로 해결책이 아니다. 사람들이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중대한 첫걸음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을 발견해서 그 대상을 기후변화와 연결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괴를 같이 해가지고 요새 기후 감정 담론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신조어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써있다시피 뭐 아까 소개해드린 솔라스텔지아 외에도 클라이밋 앵자이티, 그러니까 기후, 생태 불안, 기후 우울, 기후 마비, 생태 마비, 여러 가지 단어들이 개발되고 있고 담론을 이끌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주의를 좀 드릴 것은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불안장애, 우울증하고 단어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병리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후라는 거대한 현상을 마주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중독이라던가 심각한 우울증 등 병리적인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들 중에서 6가지를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감정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기후 불안의 생태 불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단어거든요. 2019년도에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가 클라이밋 이머전시 기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위기와 괴를 같이 해가지고 에코 앵자이티 생태 불안도 상당히 1년 전에 비해서 검색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 검색 엔진에서는 최근 5, 6년 동안에 기후 불안과 생태 불안이 검색된 횟수가 4000% 이상이 증가했대요. 이 기후의 정의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신도 영향을 받고 다음 세대도 영향을 받을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안성적인 두려움을 의미해요. 불안 자체가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할 때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태 불안이 기후위기 시대에 주목을 받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기후 감정이 마찬가지지만 생태 불안도 취약 그룹이 있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별, 가치관, 어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이전의 어떤 이 재난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불안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불안은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또 회피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생태 불안은 어떻게 행동으로 이끌 것인가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자기호능감이래요. 생태 불안을 느낄 때 자기호능감이 높으신 분들은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기호능감이라는 거는 자기 행동이 어떤 유의한 결과를 효과적인 결과를 낳았을 때 느끼는 감각이잖아요. 제가 이런 논의로 생태 불안이나 생태 슬픔 같은 것들을 책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불안이나 우울 같은 생태 불안이나 기후 우울, 생태 불안 같은 기후 감정들 우리가 마주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압도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담아내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담아내기라는 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험과 함께 머물고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담아내기는 인간과의 갈등만을 담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인간은 환경이나 다른 생물권까지 확장해서 그 경험, 그 연결성 관계를 담아낼 수 있어요. 담아내기는 첫 시작은 이 관계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감각을 인식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생태로 얘기하면 어떤 내 몸에서 느껴지는 촉감이나 어떤 공기의 흐름 아니면은 어렴풋이 느껴지는 여기에 공간감 같은 것들, 이 감각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내 내적 풍경이 돼요. 이 내적 풍경을 밀어내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해요. 이번에 기후 정신건강연구회를 발족하는 하나의 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기후가 사람들에게 건강과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다. 정상적이다. 예를 들어 기후 불안을 느끼면 나 기후 위기 때문에 불안해. LA 산불 때문에 불안해. 걱정되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불안해 라고 하면 담아내게 될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일 수 있다는 것,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담아내게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와 건강, 웰빙 간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단체가 기후심리연합이에요. 이게 심리학자들의 초국가적인 연합인데 아까 제가 담아내기를 가져온 것도 그 연합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자료도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카페도 만들고 그리고 심리 문제가 고통이 너무 클 때는 기후 상담사와 연결해주는 어떤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좀 그런 것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고요. 첫 슬라이드로 돌아와가 칼 세이건은 마지막으로 이런 감상을 남겼어요. 이 창배가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는 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감상을 남겼는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보이저 1호를 발사시킬 때는 사진을 찍을 계획이 없었대요. 근데 중간에 칼 세이건이 찍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많은 과학자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을 들인 프로젝트인데 카메라를 돌리다가 자칫해서 햇빛에 카메라가 손상되거나 보이저 1호가 망가지거나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칼 세이건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많은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고 이 메시지를 칼 세이건은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인간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돌아보는 것,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에도 우리를 돌아보는 능력,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돌리는 능력. 그래서 기후위기의 시대에도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시작점이 우리의 기후 감정, 들여다보는 이래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3장을 썼고요. 저의 의도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